커피 한번 끊어볼 거라고 지옥의 두통을 맛본 썰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이자 통증분과 인증이 조항무입니다. 때는 2021년이었어요. 4년 전에 제가 대상포진에 걸렸었어요.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 저는 그때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사로 이제 대상포진 치료를 받게 됐고 입원 치료를 받게 됐어요. 2주간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2주 동안 입원을 하고 있으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갇혀 있고 할 게 없으니까 뭐라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은 커피를 하루에 한 그때 한 3잔 정도 마시고 있었으니까 이참에 한번 커피를 끊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한번 확 끊었습니다. 그냥 줄이는 게 아니고 그냥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커피만 끊으면은 이제 커피의 금단 증상 뭐 그런 거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이제 끝나고 뭐 결국엔 끊어졌겠죠. 그랬는데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여러 가지 이제 두통들이 좀 같이 왔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의 뭐 버라이어티하게 그냥 선물 세트로 여러 가지 두통이 동시에 왔었거든요. 당시에 저는 이제 대상포진이 왔잖아요. 대상포진이 왜 왔습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왔죠. 왜냐면 제가 어떤 병 때문에 이제 치료를 받다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대상포진이 왔었습니다. 저는 원래 좀 지금은 성격이 좀 바뀌었는데 원래는 되게 좀 넓었었어요. 좀 섬세했어요. 그 긴장도 되게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내가 대상포진에 걸렸고 면역력이 떨어졌고 지금 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일도 못하고 2주 동안 누워만 있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었어요. 그래 원래 좀 긴장형 두통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전공의 때도 이제 당직을 서면은, 특히 주말 당직 설 때는 긴장형 두통이 항상 와가지고 좀 두통으로 고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성 두통이 있었다. 거기다가 그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이제 경추성 두통. 저는 학생 때 아마 이제 디스크가 터졌을 거예요. 나중에 30대 후반 돼서 MRI를 찍으니까 디스크가 경추 쪽에도 하나 터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돌이켜서 보니까 학생 때 그 목이 뻐근하고 방사통도 있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디스크가 터졌었구나 알게 됐는데, 이렇게 저처럼 이제 디스크 쪽이 취약한 사람들은 경추성 두통, 그러니까 목 주변 구조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두통으로 올라오는 그런 이제 두통을 겪게 됩니다. 특히 저는 그 병원에 여러 번 입원했었는데 병원 침대가 저한테는 좀 많이 딱딱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병원 침대에 누우면 항상 좀 근육이 좀 많이 꽉 뭉쳤거든요. 어깨 근육도 뭉치고 목 근육도 뭉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 주변 구조에 이상이 생기니까 이제 두통까지 생기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스트레스성 두통도 있었다고 했는데 경추성 두통도 병원에 입원하니까 같이 와버렸죠. 거기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살짝 그때 좀 편두통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원래 대상포진 걸리기 전에도 한 2020년, 2021년쯤에 편두통이 좀 시작되고 있어가지고 편두통을 좀 그때는 치료하는 약을 먹었었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편두통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는 약을 계속 먹다가 끊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편두통 예방약을 거의 한 4, 5년 정도 먹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편두통이 좀 다행히 없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입원해 있었는데 면역력도 떨어져 있고 대상포진도 걸려 있고 스트레스성 두통도 왔고 경추성 두통도 오면서 근육통과 함께 편두통까지 같이 왔습니다. 이거 완전히 동시에 왔거든요. 동시에. 그러니까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죠. 완전 지옥의 두통을 못 받습니다. 특히 편두통이 있으면은 좀 햇빛을 많이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햇빛을 많이 받으면은 눈이 부시고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토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하필이면 입원했던 자리가 창가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약간 서향이었나 봐요. 뭐 완전히 일몰 때 되면은 완전히 그 빛이 완전히 저를 완전히 직격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완전히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그래가지고 간호부에 말씀드려가지고 좀 창가가 자리가 아닌 데로 좀 바꾸고 좀 더 구석탱이로 밀려나고 일부러 이제 옮기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고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입원하면서 거의 한 4, 5일 정도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원래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은 제 자신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스마트폰도 그때 못 보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니까 TV도 못 보고,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에서 시간을 며칠 동안 계속 보내야 되니까 정말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되게 지겨웠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사달을 겪고 커피를 끊었습니다. 원래 커피 끊는 것 자체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데 제가 그때 우연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겹쳐서 일어나가지고 커피를 끊으면서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지옥의 두통을 맛봤던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를 끊고 이제 4년 정도 넘게 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 이제 카페인 커피를 일부러 안 마시려고 하고 있어요. 뭐 건강 때문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제 그때 고생했던 게 아까워가지고 그때 커피 끊으려고 고생했던 게 너무 아까워, 그 노력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과거에 나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카페인이든 커피는 안 먹고 항상 디카페인 커피를 먹으려고 하고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디카페인 커피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같이 커피를 먹을 일들이 많아가지고 디카페인 커피를 4잔을 먹었더니 제대로 잠을 못 이루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디카페인 커피를 먹어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이제 카페인에 되게 좀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이제 카페인 든 커피를 먹으면은 이제 잠을 아예 꼴딱 새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이제는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커피를 끊었던 썰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통증과 관련된 재미나는 썰을 매주 토요일 날 말씀드리고요. 매주 금요일에는 그 통증에 대해서 꿀팁 전해드리고 있고, 매주 일요일에는 개인적인 성장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증의학과 의사니까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는 정통 통증 컨텐츠를 이 채널 조항무 N 통증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주제를 다뤄야 될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 주제를 최대한 좀 반영을 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봬요.